10년 동안 매달 남편 묘를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막걸리를 따르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묘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고 김성호 묘 부인 박수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박수진? 누구일까요? 제 이름은 이영자인데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데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영자,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79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셨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영자야. 가슴이 하더니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10분.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 계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안타깝지만 돌아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화장해서 공원묘지에 모셨습니다. 묘비를 세웠습니다. 고 김성호 묘. 부인 이영자. 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그 후로 10년. 매달 한 번씩 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습니다. 집에서 묘지까지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20분. 총 2시간쯤 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평소처럼 묘를 찾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묘는 언덕 중턱에 있어서 걷자니 무릎이 아팠습니다. 쉬엄쉬엄 올라갔습니다. 69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2번 쉬었습니다. 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잡초부터 뽑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 김성호 묘. 부인 박수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경을 벗어서 닦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부인 박수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영자입니다. 박수진? 누구일까요? 새로 새긴 글씨였습니다. 돌에 깊게 파인 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 동안 왔던 이 묘. 제 남편의 묘.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묘비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묘지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김성호 묘비가 잘못됐어요. 직원이 쳐다봤습니다. 2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묘비에 제 이름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묘지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다열 245번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아, 여기요. 김성호님. 네, 제 남편이에요. 배우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네요. 뭐라고요? 작년 11월 15일에 배우자 변경 신청서가 접수됐고 법적 서류 확인해서 처리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배우자인데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 혼인관계 증명서 있고요. 묘권 이전 신청서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신청인 박수진. 관계 배우자. 생년월일 1969년 3월 20일.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5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승인하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네, 가족관계 등록부도 확인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도 정식 발급본이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돼요? 저희한테 따지셔도 정식 절차로 신청된 겁니다. 되돌려주세요. 그러시려면 법적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요? 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하시고 서류 갖춰서 오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저희는 서류만 접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묘비 새기는데 비용이 100만 원 들었는데 그것도 신청인이 부담하셨어요. 100만 원요? 네, 새 묘비로 교체했거든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번쩍였습니다. 외제차 같았습니다. 제 앞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이 붉었습니다. 옷도 깔끔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딸각딸각 소리가 났습니다.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이영자 씨 맞으세요? 누구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박수진? 네, 김성호 씨 배우자입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여기.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 남편 묘거든요. 당신 남편? 네. 법적으로 제가 배우자로 등록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5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과거는 과거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묘지 관리도 제가 하고 있고 묘권도 제 이름으로 됐어요. 묘권? 네. 작년부터 관리비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불편하잖아요. 저와 박수진의 모습이 대비됐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년 된 점퍼, 낡은 운동화, 손때 묻은 가방. 박수진은 명품 코트, 하이힐, 번쩍이는 가방. 저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박수진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매달 왔습니다. 박수진은 언제부터 왔을까요? 여자가 돌아서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수진. 누구지? 남편이 바람을 폈나? 아니면 사기꾼인가? 어떻게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김성호. 배우자 이영자. 제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박수진은 거짓말을 한 건가?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서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파일 속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찾았습니다. 1975년 3월 12일.
저와 남편이 결혼한 날. 서류가 멀쩡했습니다. 그럼 박수진 서류는 가짜인가? 며칠 후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보낸 사람 박수진. 대리인 법무법인 정혜. 내용을 읽었습니다. 김성우 묘지 방문 중단 요구. 묘비 훼손 금지. 묘권 및 관리권은 본인에게 있음. 위반 시 법적 조치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줄만 알았지 내 인생이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묘비에 다른 여자 이름이 새겨졌어. 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름이 지워지고 박수진이라는 사람 이름이 새겨졌어. 그게 무슨... 그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법적 배우자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아빠가 바람 피울 분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묘비가...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착각? 네, 요즘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치매 걸렸니? 그게 아니라, 나이 드시니까. 엄마는 멀쩡해. 사진도 찍어왔어. 사진이요? 응. 묘비 사진. 박수진이라고 새겨져 있어. 그럼 진짜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엄마. 너무 황당해서. 너 시간 될 때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지금 정말 바빠서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알았어. 주말에 전화 다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빠 묘일로 그러는데. 묘? 묘비에 엄마 이름이 없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른 여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 박수진이라고. 엄마, 혹시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잠.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환각 같은 거 보실 수도 있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환각을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냥 묘비 하나잖아요.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법적으로 서류가 있대. 법적으로요? 그럼 진짜 이상한데. 응. 그래서 내가 도와줬으면 해서. 엄마, 저도 요즘 애들 돌보느라 바빠요. 남편도 야근하고. 알았어. 괜찮아.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늙어서 착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봤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발 지역은 제가 앉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저기잖아. 남편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원묘지 주변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산 땅이었습니다. 1994년에 샀습니다. 용인 어딘가에 땅 200평. 당시 평당 50만 원. 총 1억 원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값이 오를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잡초만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재산세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지역이 됐습니다.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보상가는 평당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계산했습니다. 평당 3천만 원, 전체 200평이면 60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60억? 다음 날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또 전화했어. 네, 엄마.
뉴스 봤니? 용인 개발 뉴스. 아, 네. 봤어요. 아빠 땅이 개발 지역에 들어갔어. 진짜요? 그럼. 응. 보상금이 60억쯤 나올 것 같아. 60억이요?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가 법적 배우자라면 상속도 문제가 될 수 있대. 뭐라고요? 박수진이 배우자 권리를 주장하면 보상금도 나눠야 할 수 있대. 말도 안 돼요.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변호사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제가 당장 갈게요. 주말에 올래? 아니요, 내일 반차 내고 갈게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오니 아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용인 땅 개발됐어. 네. 정말요? 응. 보상금이 60억. 와. 그럼 우리. 근데 박수진이 법적 배우자면 그 돈도 나눠야 할 수 있대. 그건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제가 도울게요, 엄마. 뭐든지 할게요.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내용 증명, 관리사무소 설명, 박수진이 한 말.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묘비 사진. 부인 박수진. 아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상한데요. 아빠가 바람 피운 건가요? 모르겠어.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잦은 출장. 한 달에 한두 번은 지방에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회사 일이야. 거래처 미팅. 그렇게 말했습니다. 2박 3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오면 피곤해했습니다. 힘들었어? 응, 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전화도 많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누구야? 일 때문이야. 거래처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술에 취해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늦게 들어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미안해. 왜 미안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말 못해. 말하면. 너도 힘들어. 여보. 그냥. 안아줘.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물어보면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술 마시고 울었잖아.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술 먹어서 그랬나 봐. 그때는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박수진. 혹시 그때부터 출장은 진짜 출장이었을까? 전화는 누구한테 받은 걸까? 술 마시고 운 이유는 뭘까?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변경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이 필요합니다. 정정이요? 네.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군가 서류를 위조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서류를 받을 수 있죠? 관리사무소에 정보 공개 청구하세요. 어떤 서류로 변경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정보 공개는 무료고 소송까지 가면 1,0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길 확률은요? 서류가 위조라면 100% 이깁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가 왔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변경 신청서, 묘권 이전 동의서. 서류를 받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박수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배우자 박수진. 혼인신고일 1973년 5월 10일. 날짜는 1973년 5월 10일. 저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중혼을 했다는 건가? 법무사에게 다시 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무사가 자세히 봤습니다.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합니다. 뭐가요? 발급일을 보세요. 2023년 10월 15일이에요. 그게 이상해요? 네. 1973년 혼인인데 왜 작년에 처음 발급받았을까요? 보통은 혼인 직후나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잖아요. 그럼요. 50년 동안 한 번도 발급 안 받았다는 게 수상해요. 그리고요. 여기 정정 흔적이 있어요. 정정이요? 네. 원본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 글씨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행정기관에 원본 조회를 해봐야 해요. 원본 조회요? 네. 1973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법원 봉투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박수진이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내용 묘지 점유권 확인. 이영자의 묘지 출입 금지. 관리비 반환 청구. 관리비? 10년 동안 제가 낸 돈인데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박수진 주장. 2022년 4월부터 본인이 관리비 납부. 연간 120만 원씩 2년 동안 총 240만 원. 묘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음. 이영자는 불법으로 묘지 훼손.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 원 청구.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통장을 찾았습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통장. 확인했습니다. 2022년 3월까지는 제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그런데 2022년 4월부터 끊겼습니다. 왜지?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관리비 자동이체가 왜 끊겼어요? 신청인이 계좌 변경 요청했습니다. 제가 요청 안 했는데요. 2022년 3월 5일에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신청서에 서명 있는데요.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누군가 제 이름으로 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후로 박수진이 관리비를 냈습니다. 2년간 240만 원. 그걸 빌미로 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집 안 남편 방을 뒤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두어 남편 유품이 많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옷장 맨 아래를 봤습니다. 쌓여있는 이불을 치우자 금고가 나왔습니다. 작은 금고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 제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아들 생일을 누르자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금고 안을 봤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영자가 꼭 보게 해.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남편 필체인데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다. 박수진에 대해 말하마. 그 여자는 내 과거다. 1973년 내가 29살 때 만난 사람이다. 사업하면서 알게 됐다. 당시 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욕심이 나서 더 큰 사업을 벌였고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 사채였다. 이자가 월 5%였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이 망했다. 1974년 오일 쇼크 때문이었다. 빚이 2억이 됐다. 당시 2억은 엄청난 돈이었다. 사채업자들이 나를 쫓아다녔다. 박수진은 그 사채업자의 조카였다.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 동거 신고를 하면 재산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바보같이 그렇게 했다. 1973년 5월 10일. 동거 신고를 했다. 법적 혼인이 아니었다. 그냥 같이 산다는 신고였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다. 빚을 조금씩 갚았다. 1976년 8월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박수진과 헤어졌다. 동거해지 신고도 했다. 깨끗이 정리됐다. 그리고 너를 만났다. 1974년 겨울이었다. 친구 소개로 만났다. 첫눈에 반했다. 1975년 3월 12일 우리는 결혼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1990년 박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돈을 요구했다. 과거 불법 대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약점이 잡혔다. 매달 100만 원씩 줬다. 2010년까지 20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을 줬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끄러웠다. 내 과거가 너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웠다. 2010년 박수진이 그만 왔다. 이제 늙어서 돈 필요 없다고 했다. 안심했다. 하지만 알았다. 내가 죽으면 박수진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금고에 증거를 남긴다. 동거 신고서, 동거해지 신고서, 불법 대출 관련 서류, 박수진과 주고받은 문자, 모든 것을 남긴다. 영자야, 법적으로 너만이 내 배우자다. 박수진은 과거일 뿐이다. 싸워라. 이겨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성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폭탄이었습니다. 금고 안 서류를 법무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남편 편지도 보여줬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입니다. 뭐가요? 여기 1973년 5월 10일 동거 신고서가 있어요. 동거요? 네. 혼인신고가 아니라 동거 신고예요. 차이가 뭔가요? 동거는 법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산다는 신고예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어요. 그럼 박수진은 배우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만들었어요? 위조한 겁니다. 동거 신고를 혼인신고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서류를 조작하면 가능합니다. 행정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거죠. 법무사가 다른 서류도 봤습니다. 여기 1976년 8월 3일 동거해지 신고서도 있네요. 해지요? 네. 남편분이 박수진과 헤어졌을 때 신고한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관계예요. 그럼 완전히 끝난 관계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거면 박수진 서류가 위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100% 확실합니다. 행정기관에 원본 조회하면 끝입니다. 박수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박수진 주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이름 용마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20억. 어떻게 이런 데 살지? 다른 정보도 찾았습니다. 박수진 차 벤츠 S클래스. 가격 1억 5천만 원. 돈이 많네. 며칠 후 아들이 박수진을 미행했습니다. 강남 한 커피숍. 박수진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봤습니다. 남자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남편 옛날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앨범. 펼쳤습니다. 1980년대 사진들.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하던 시절. 한 장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5년 성호 동업자 재석이와 재석이. 그 남자가 남편 옛 동업자였습니다. 왜 박수진이 재석이를 만나지? 더 조사했습니다. 재석이는 남편이 사업하던 시절 함께 일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잘 나가던 시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졌습니다. 큰 빚을 졌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고 새 출발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재석이는 도망갔습니다. 행방불명됐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수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뭔가 계획이 있어. 돈 냄새가 나. 더 조사했습니다. 용인 땅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매입. 매수인 김성호. 면적 200평. 매입가 1억 원. 현재 시세 60억 원 개발 보상 예상가. 등기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20일 근저당 설정. 채권자 박수진. 채권액 5천만 원. 1994년 12월 1일 근저당 말소. 박수진이 남편한테 돈을 빌려줬어. 5천만 원? 왜? 남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1990년 박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돈을 요구했다. 매달 100만 원씩 줬다. 계산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 100만 원씩 4년 총 4,800만 원. 약 5천만 원. 그 돈을 땅 살 때 빌려준 거구나.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했어. 나중에 갚아서 말소됐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지? 10년 동안 조용했는데. 왜 작년부터 움직였지? 답은 뉴스에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뉴스. 용인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2023년 11월 뉴스. 용인 3기 신도시 최종 확정. 박수진이 움직인 시기. 2023년 10월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2023년 11월 배우자 변경 신청.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개발 소식 듣고 움직인 거야. 60억을 노린 거야. 금고를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 손바닥만 한 크기.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지직. 그 다음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14년 3월 1일. 내가 이 녹음을 남긴다. 영자야. 내가 죽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 수진. 그 여자는
바람이 아니다. 내 약점을 쥐고 있다. 1973년. 사업 망했을 때 불법으로 돈을 빌렸어. 그 서류를 수진이 가지고 있어. 협박당했어. 오랫동안, 20년 동안 매달 돈을 줬어. 너한테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미안해. 영자야. 법적으로는 내가 배우자야. 하지만 수진이 서류를 조작할 거야. 내가 죽으면 움직일 거야. 조심해. 금고 안에 모든 증거 남겼어. 싸워. 이겨.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박수진이 움직일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녹음을 남긴 겁니다. 2014년 3월 1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습니다. 금고 안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봤습니다. 혼인무효 관련 메모, 중혼 방지 자료, 남편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10일 박수진과 동거 신고. 법적 혼인 아님. 단순 동거인 관계. 1976년 8월 3일 동거 해지 신고. 법적 관계 완전 종료. 1975년 3월 12일 이영자와 정식 혼인. 법적 배우자 이영자. 박수진 협박 시작 1990년 3월. 요구 금액 매월 100만 원. 지급 기간 1990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지급액 2억 4천만 원. 2010년 12월 이후 요구 중단.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박수진에게 돈을 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달 100만 원. 당시 1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의 절반을 박수진에게 준 겁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저를 지키려고?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법률 자문 기록. 변호사와 상담한 메모였습니다. 2013년 작성. 질문 동거 관계를 혼인으로 위조 가능한가? 답변 서류 조작 시 단기간 가능. 하지만 원본 조회 시 즉시 발각됨. 질문 사후 배우자 변경 가능한가? 답변 위조 서류로 가능. 묘지관리사무소는 서류만 확인함. 원본 대조 안함. 질문 대응 방법은? 답변 원본 증거 보관. 동거 신고서, 해지 신고서 원본 확보. 녹음, 문자 등 증거 확보.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뭘 할지. 그래서 증거를 남긴 겁니다. 마지막 서류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출력본. 박수진과 주고받은 문자. 2010년 12월 15일. 박수진 이번 달로 끝입니다. 더 이상 돈 안 받을게요. 남편 정말인가요? 박수진 네. 이제 늙어서 돈 필요 없어요. 조용히 살게요. 남편 고맙습니다. 박수진 하지만 기억하세요.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소름 끼쳤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2023년이었습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60억을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금고 안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동거 신고서, 동거 해지 신고서, 남편 편지, 녹음 테이프, 문자 메시지, 법률 자문 메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완벽해요. 박수진 서류가 위조라는 게 명백합니다. 박수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위조 서류를 더 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원본 조회하면 끝이에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정정 청구.
묘권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박수진도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배우자 지위 확인, 재산 분할 청구, 상속 재분배 청구. 재산, 남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아파트 하나 시세 5억, 예금 5천만 원, 보험금 1억, 총 6억 5천만 원. 다 정리됐습니다. 10년 전에 상속세 내고 자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박수진이 다시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상속분 3억, 용인 땅 보상금 30억, 총 33억. 첫 조정 기일. 법정에서 박수진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2명을 대동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비됐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묘비는 시작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성호 씨 땅 보상금도 내 몫이에요. 절반은요. 말도 안 돼요. 법적 배우자니까요. 당신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서류 있어요. 1973년 혼인신고. 그건 동거신고예요. 증명해보세요. 박수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묘비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변호사와 전략을 짰습니다. 일단 원본 조회부터 합시다. 어떻게요? 행정기관에 1973년 동거신고 원본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원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1973년 5월 10일 김성호, 박수진 동거신고 원본 확인 요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2주 후 답변이 왔습니다. 1973년 5월 10일 동거신고 확인. 신고인 김성호, 박수진. 관계 동거인. 1976년 8월 3일 동거해지 신고 확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박수진의 혼인관계 증명서는 위조였습니다. 동거를 혼인으로 바꾼 겁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관리비 납부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영수증. 매달 10만 원씩 10년, 총 1,200만 원. 묘권도 원래 제 명의였습니다. 2012년 묘지 분양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계약자 이영자. 금액 500만 원.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들과 딸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끝까지 싸워요. 응. 엄마 자리는 엄마가 지켜야지. 60억도 지켜야 해요. 자식들은 솔직했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자리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 박수진이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장. 김성호 유언장. 내용을 봤습니다. 본인 김성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용인 땅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이영자는 해당 재산 상속에서 제외한다. 날짜 2014년 3월 5일. 서명 김성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면 60억을 빼앗기는 건가? 변호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위조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첫째, 필적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남편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개설 서류, 계약서, 편지, 금고 안메모. 비교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둘째,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왜요? 2014년 3월 5일 김성호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2014년 2월 28일 입원. 병명 뇌졸중. 증상 우측 상지 마비, 서명 불가.
퇴원 2014년 4월 10일. 입원 기간 중 우측 마비로 글씨 쓰기 불가능. 재판장이 박수진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수진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추가 소명하겠습니다. 기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확인했습니다. 맨 아래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못 봤던 것이었습니다. 금고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떼어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여러 장. 첫 장을 읽었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가 마지막이다.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짐이 됐다. 박수진 이야기를 자세히 한다. 1973년 나는 겁이 많았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겼다.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 사채였다. 이자를 못 갚았다. 사채업자들이 나를 때렸다. 집에 찾아왔다. 박수진은 그 사채업자의 조카였다. 사실은 그 업자 정부였다.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줬다. 동거 신고하면 재산 압류 피할 수 있다고. 바보같이 그렇게 했다. 1년 반 동안 그 여자 집에서 살았다. 정말 힘들었다. 매일 감시당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다. 빚을 갚기 위해 참았다. 1976년 8월 빚을 다 갚았다. 헤어졌다. 동거해지 신고도 했다. 자유로워졌다. 1974년 겨울 너를 만났다. 친구 소개로. 첫눈에 반했다. 웃는 얼굴이 예뻤다. 성격이 밝았다. 사랑에 빠졌다. 1975년 3월 12일 결혼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가 태어났다. 수진이가 태어났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1990년 박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전화가 왔다. 성호 씨, 나 수진이에요. 소름이 돋았다. 만났다. 그 여자가 말했다. 돈 필요해요. 매달 100만 원씩 주세요. 왜 내가? 1973년 불법 대출 서류 있어요. 경찰에 넘기면 감옥 가요. 약점이 잡혔다. 20년 동안 돈을 줬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끄러웠다. 내 과거가 너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웠다. 성실한 남편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숨겼다. 미안하다. 2010년 박수진이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 안심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자가 무서웠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2013년 변호사를 만났다. 대비책을 물었다. 증거를 남기라고 했다. 그래서 이 금고를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모았다. 2014년 2월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다. 곧 죽겠구나. 마지막 녹음을 남겼다. 3월 1일이었다. 영자야,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내가 부인 자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법적으로 너만이 내 배우자다. 박수진은 과거일 뿐이다. 사랑한다. 용서해다오. 성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무섭고 부끄럽고 외로웠을 남편. 최종 변론 기일. 법정에 모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이영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수진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서는 위조로 확인됨. 원고와 망 김성호의 혼인관계가 유효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묘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 및 상속 재분배 청구를 기각한다. 이겼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들이 뭔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60억 지켰어요. 자식들은 솔직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묘비를 원래대로 해주세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요? 법원 판결이니까 무료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묘비 복구 완료했습니다. 묘지로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고 김성호지며 부인 이영자. 제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손으로 글자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을 문서위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처벌받나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기소할 예정입니다. 박수진은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공문서 위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박수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벌금 2천만 원.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범죄자가 됐습니다. 박수진의 공범으로 재석이도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최소한 박수진은 처벌받았구나. 판결 후 한 달이 지났고 다시 남편 묘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당신 죽어서도 날 고생시켰네.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내 자리 지킬 수 있게 도와줘서. 다음 달에 또 올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용인 개발 소식. 보상금 지급 일정. 내년 3월부터 60억. 제 몫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묘를 지켰습니다. 매달 한 번씩 빠짐없이. 남편과 함께 산 50년. 혼자 산 10년. 그 세월이 묘비 하나로 지워질 뻔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제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법적 배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묘권 상속 60억까지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자식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늙어서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억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엔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묘비에 다시 새겨진 부인 이영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인이기 전에 나였습니다. 이영자였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묘를 지켰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킬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이름이 지워진다면요? 여러분, 누가 당신 이름을 지우려 할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싸우세요.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부인이 아니라 이영자로 살겠습니다.